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대적시대 이후 전투력 순위 탑 20입니다. 대적시대 이전이 전성기인 흰수염, 로저, 거프 등과 아직 자세한 무력이 나오지 않은 드래곤과 위블은 제외하였으며 대적시대 이후 전성기를 맞이한 인물들만 선정하였으며 모든 캐릭터는 전성기를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2회는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이 선정되었습니다. 벤베크맨은 샹크스와 함께 빨간머리 해적단을 이끌어가는 부선장이며 오랜 기간 빨간머리 해적단을 지탱해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타 사왕 해적단처럼 최고 간부 중 1위인 인물이 아닌 공식적으로 부선장이라고 밝혀진 인물이기에 야섭, 럭키루 등 타 간부들보다도 서열상 확실히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네임드 해적장 중 공식적으로 부선장을 둔 해적단은 로저 해적단밖에 없었으며 로저 해적단의 부선장인 레일리가 로저의 버금가는 명성을 가진 점과 흰수염 로저와 비견되는 무력을 가졌기에 빨간머리 해적단의 부선장 벤베크맨 역시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선장 샹크스가 가벼운 모습을 보이거나 오판을 하는 경우 직접 그것을 교정해주거나 자신이 샹크스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밝혀졌기에 샹크스가 벤베크맨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정상결전에서 키자루를 제지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주가가 더욱 상승했는데요. 키자루는 루피와 징베에게 레이저를 겨누며 끝까지 드래곤의 아들 루피를 추적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벤베크맨이 키자루에게 총을 겨누며 아무것도 하지 마라 키자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오 벤베크맨 이라고 말하며 손을 들었고 벤베크맨은 해군대장 키자루를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고작 한마디만으로 위상이 크게 상승하였고 별다른 전투장면 없이도 상황 최고 간부들 중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회에는 전 임펠다운의 간수장이자 현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 비의 시류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류는 과거 임펠다운의 간수장으로 마젤람과 함께 철벽의 투톱으로 불렸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시류는 너무나도 악랄했으며 죄수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경우가 허다했기에 결국 마젤란은 시류를 임펠다운에 감금하였고 시류는 검은수염을 만난 이후 마젤란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임펠다운 레벨 6에 걸출한 강자들과 시류를 자신의 휘하로 영입한 뒤 곧바로 마린포드로 갔고 그곳에서 흰수염의 능력을 강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류는 티치의 능력을 확인한 뒤 티치의 소화가 되는 것을 확정지었고 사실상 검은수염 해적단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시류는 임펠다운 간수장 당시에도 이미 7무회를 초월하는 강자였으며 상황 최고 간부들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압살롬의 투명투명 열매를 강탈하는 데 성공하였고 검은수염 해적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많은 경험을 쌓았기에 과거보다 더 강해졌을 것이며 상황 최고 간부 2인자 라인 중에서도 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훗날 조로와 미호코와 대결 플래그가 잡힌 인물이기에 추후 성장을 마친다면 해군대장급의 강자가 될 가능성도 충분한 인물입니다. 18위에는 밀짚모자 일당의 실질적인 2인자 조로가 선정되었습니다.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를 목표로 하는 인물이며 언젠가 미호크를 꺾고 차세대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될 인물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미호크와 비교하면 확실히 아래인 인물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무수히 많은 발전을 이뤄내며 미호크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현재로선 미호크와 대등하게 합을 주고받을 정도로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와노쿠니에 들어선 이후 전투력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였고 밀짚모자 일당 중 루피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오니가시마 옥상에서 빅만과 카이도우와 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로는 오뎅의 검 엠마를 사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며 전투력을 인정받았으며 카이도우와 빅맘의 합동 공격인 폐해를 막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백수해적단의 2인자 킹과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전투 초반에는 조로가 킹에게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는 결국 엠마의 힘을 다루는데 성공하였고 킹을 꺾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현재 조로는 상황 최고 간부들 중에서도 최상위권 강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조로보다 확실하게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최고 간부는 논해급 상황 최고 간부라고 불리우는 아오키즈와 미호크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조로와 비견될 만한 검사는 후지토라, 비스타, 시류밖에 없으며 조로와 비교하여 확실히 우위를 점할 만한 검사는 미호크밖에 없다는 것을 보면 조로가 킹을 꺾은 이후 얼마나 성장했는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7위에는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가 선정되었습니다. 마르코는 강자들이 범람하는 흰수염 해적단에서 흰수염을 제외하면 가장 강한 인물이며 정상결전에서 해군대장과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매우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이기도 한데요. 마르코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도 희귀하다고 알려진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세세 열매 모델 불사조입니다. 동물계 환수종 열매는 보통 자연계 악마의 열매의 능력과 동물계 악마의 열매의 장점을 합쳐놓았기에 사실상 끝판왕 악마의 열매로 평가받습니다. 마르코의 악마의 열매는 세세 열매와 이글이글 열매를 합쳐놓았다고 볼 수 있으며 불사조 특유의 회복력과 방어력을 겸비한 열매이기에 방어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열매보다 특출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는 설정상 무장색 패기의 고수라고 알려져 있으며 흰수염 해적단에서도 흰수염을 제외하면 무장색 패기의 숙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마치 폐왕색 패기처럼 뿜어내는 기술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충격파처럼 사용하여 공격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르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뒤 키자로에게 불다킥을 사용하여 키자로를 땅에 쳐박아 버렸으며 아오키지를 기습하여 아오키지를 날려버리며 루피를 지켜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마르코는 킹과 킨을 동시에 상대하며 킹과 킨에게 수차례 유효타를 주었으며 빅만과의 힘싸움에서도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16위에는 3선장 유스타스 키드가 선정되었습니다. 키드는 루피, 로우와 함께 3선장으로 불리우는 인물이며 조로 루피와 함께 초신성 중 유일하게 폐왕색 패기를 가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인공 1당을 제외하면 현재 가장 미래가 기대되는 해적이기도 합니다. 키드는 첫 등장 당시 초신성 중 현상금이 가장 높았으며 전투력 또한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당시에는 최강의 초신성이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그리고 키드의 행보는 주인공 루피와 매우 비슷하며 폐왕색 패기마저 소유한 인물이기에 루피를 제외하면 초신성 중 가장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키드는 과거부터 상황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샹크스에게 덤볐다가 팔을 잃은 이후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끝까지 카이도우에게 굽히지 않고 대항하다가 우동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후 와노쿠니에서 루피, 로우와 손을 잡고 카이도우 빅맘 연합을 괴멸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전사들의 섬이자 거인족의 성지 엘바포에 도착했으며 이때 이제 자신들에게 위협되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신세계에서도 여유를 드러내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15위에는 3선장 트라팔가 로우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우는 전 칠무이자 초신성으로 불렸던 인물이며 현재는 루피, 키드와 함께 3선장이라고 불리며 훗날 신세계를 지배할 대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로우는 코라손의 도움으로 박연병을 치료하고 수술 열매를 먹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코라손을 죽인 더플라밍고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힘을 길렀고 젊은 나이부터 두각을 드러내며 칠무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머지않아 루피를 만나게 되었고 루피에게 자신에게 사왕 카이도우를 끌어내릴 비책이 있다고 말하며 루피에게 동맹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를 수락하며 로우와 루피는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루피와 힘을 합쳐 더플라밍고를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고 코라손의 복수를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로우는 루피, 키드와 함께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잡아내기로 결정하였고 와노쿠니에서 신세계의 패권을 두고 재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로우는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과 키드와 환상적인 콤비를 보여주며 빅맘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는 와노쿠니 전쟁 이후 티치와 대결하게 되었고 사왕을 상대로도 선전하는 모습을 선보이며 자신이 왜 30억 베리의 사나이인지 증명하였습니다. 14위에는 혁명군의 2인자 염제 사보가 선정되었습니다. 사보는 루피 에이스와 의형제로 루피 에이스와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훗날 해군대장이나 사왕급의 강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보는 어린 시절 고아왕국의 귀족으로 태어났으나 자신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기를 원했으며 설상가상으로 천룡인의 배를 앞질렀다는 이유로 천룡인에게 폭격을 당하며 사망할 위기에 처했기에 사보는 천룡인과 귀족들을 극도로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운명처럼 드래곤에게 거둬졌으며 사보는 혁명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성장 속도와 재능을 보이며 혁명군의 2인자로 승격하게 되었고 드래곤 이완코브 코알라 등과 함께 혁명군을 대표하는 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드레스로자에서는 과거 에이스가 먹었던 악마의 열매인 이글이글 열매를 복용하는 데 성공하며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보는 드레스로자에서 후지토라와 호가고로 겨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검은수염 해적단의 간부 바제스를 상대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또한 사보는 레벨리 회의 도중 혁명군 간부들을 이끌고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로쿠규가 경호 중이던
성지 마리조아를 급습하였고 결국 세계 정부에 붙잡혀 있던 쿠마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4부는 이후 염제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드래곤의 명성마저 추월 중이라는 평가를 받았기에 현 시점 4부는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크게 밀리지 않는 강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무가 루루시아 왕국을 소멸시키는 과정에 4부가 휘말려버렸기에 현재는 4부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13위에는 새로운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선정되었습니다. 후지토라는 정상결전 이후 세계 징병을 통해 해군에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함과 동시에 실력을 인정받으며 곧바로 해군대장이 된 괴물입니다. 후지토라는 초인계의 악마의 열매 쿠궁쿠궁 열매를 먹은 인물로 운석을 떨어뜨리거나 주변의 중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또한 후지토라는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의 숙련도도 매우 높은 인물이며 검술도 뛰어난 검사이기에 약점이 없는 완벽한 올라운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드레스로자에서 여러분들께 대장급의 클래스를 보여드리죠 라고 말하며 호기롭게 도플라밍고의 세장을 자르려고 했으나 으잉 왜 안 잘라지지? 라고 말하며 결국 도플라밍고의 세장을 자르는 데는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해군대장 중에서는 최악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후지토라는 칠무회인 도플라밍고를 건드리지 못하였기에 진짜로 도플라밍고의 실을 자르지 못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조로와 대결할 때마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과 전력을 다하지 않고도 사보에게 우위를 점했던 모습을 감안하면 그래도 해군대장에 걸맞는 무력을 소유한 인물일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2위에는 새로운 해군대장 로쿠규가 선정되었습니다. 로쿠규도 후지토라와 마찬가지로 정상결전 이후 세계 징병을 통해 영입된 인물이며 해군에 합류하자마자 해군대장이 된 인물입니다. 더플라밍고는 후지토라가 자신을 감시하기 위해 도레스로자에 찾아오자 후지토라를 경계하며 로쿠규와 함께 그 실력은 정평이 난 괴물이라고 말하며 로쿠규를 괴물이라고 평가했으며 실력만큼은 뛰어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로쿠규는 카이도우와 빅맘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와노코니로 출격하였고 순식간에 킹과 퀸을 포함한 백수의 적단을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간부 따위에게 당해버리면 체면이 안 선다고 라고 말하며 자신이 사왕 최고 간부들보단 강함을 암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을 가로막는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와 대치하게 되었고 숲숲 열매의 능력을 활용하여 그들을 쉽게 제압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모모노스케의 보로브레스를 맞고 데미지를 입은 모습과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를 감지하고 곧바로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 독자들 사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로쿠규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홀로 사왕의 적단을 이길 리는 없기에 샹크스를 상대로 도망친 것으로 로쿠규를 비판할 수는 없으나 모모노스케에게 데미지를 입은 점은 해군대장 치고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맞기는 합니다. 11위에는 해군대장 키자루가 선정되었습니다. 키자루는 원피스에서 가장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물 중 한 명이며 악마의 열매를 매우 잘 활용하는 인물이기에 상대하기가 까다로운 인물입니다. 또한 키자루는 해군대장답게 당연히 무장색 패기와 견문색 패기도 잘 사용하는 인물입니다.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학살하는 모습으로 첫 등장했는데요. 키자루는 샤봉디 제도에서 홀로 초신성들을 압도하였으며 밀짚모자 일당을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또한 명왕 레일리와도 호각으로 겨루는 모습을 보이며 해군대장의 강함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상결전편에서 흰수염의 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와 호각으로 겨루었으며 마르코의 불다킥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르코가 빈틈을 보이자 승부는 사소한 틈에서 깔리는 법이라고 말하며 오니구모와 하블리루와 마르코를 제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흰수염과 잠시 대치하며 흰수염에게 요타를 넣기도 하였으며 루피를 축구공 차듯이 차버리며 루피를 제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막바지에 벤베크맨인 키자루를 잠시 제지하였으며 키자루를 오랫동안 묶어두기는 무리였는지 키자루는 루피를 데리고 도주하는 하트의 적단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